중학교 3학년 천재정 5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 본문의 제목은 A Picture Letter from a Mother of Three로서 세 아이의 엄마가 보낸 그림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과의 첫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가정법 과거인데요. 본문에 있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be so happy if you were with me. 해석을 해보면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정법을 사용할 때 꼭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이나 바람 혹은 지난날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의 핵심은 비현실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떤 시제를 쓸 수 있는지를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현재 시제를 쓴다면 현재 시제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 시제라는 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제를 쓰면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뤄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바람을 나타내기에 아주 적절한 시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실제 이 문장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싶어서 과거 시를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을 정리를 해봤을 때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f절의 동사는 과거시로 쓰시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형태를 살펴보시면 일단 if절은 주어가 있고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인 경우는 주어 인칭에 상관없이 were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절로 갔을 때 지금 이 문장에서 주절이 앞에 있죠. 주절에 would나 could, 조동사의 과거시를 쓸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should나 might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개의 예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he heard the news, he would be very glad. 만약 그가 그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매우 기뻐할 텐데 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문장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법으로 주어진 문장을 직설법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여기서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고치고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고치고 이렇게 어떤 법칙처럼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학교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암기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문장을 풀어나가는 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문법을 생각할 때는 그 문법을 쓰는 고유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정법이라는 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을 얘기하고 싶은 의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 원래는 이런 문장인데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어떤 법칙에만 근거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직설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 문장에서 as he doesn't hear the news 그가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he's not very glad 그는 기쁘지 않았다라고 직설법으로는 바꿀 수 있겠습니다. 추가 예문을 하나만 더 보시면 If I studied hard, 내가 만약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I could get a better grade. 나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어떻게 보면 좀 후회를 하는 문장 같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나는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역시 직설법으로 바꿔본다면 As I don't study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I can't get a better grade. 나는 지금 현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바꿔서 풀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요. if는 생략될 수 있고요. 이때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게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If I were rich, 내가 만약 부자라면 I could help all of them. 내가 그들 모두를 다 도울 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때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동사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면 were I rich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단답형 서술형에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가정법 문장이어서 if, I, were 이렇게 세 글자를 써야 되는데 빈칸을 두 개만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if를 생략하고 도치를 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캐치를 하시고 이곳에다가 were I 이런 식으로 도치된 구문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 가능하겠습니다. 5과의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요. 본문에 있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written in 1973 by a woman whose husband was far away. 그것은 1973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에 의해서 쓰였는데요. 그 여성의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살펴보시면 a woman whose husband 이 부분에서 이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장이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It was written by a woman and her husband was far away 라는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and라는 접속사 그리고 her이라는 소유격, 소유형용사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se는 소유격을 대신하고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를 보시면 우리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인 경우는 who나 that을 쓰고요. 목적격인 경우는 who, whom, that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 주격일 때는 which나 that, 목적격일 때도 which나 that, 그리고 소유격일 때는 whose도 사용을 하고 of which도 사용을 한다라는 것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을 보시면 He has a sister. 그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Her eyes are brown. 그리고 그 여동생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 and와 her를 합쳐서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주시고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He has a sister whose eyes are brown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볼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빈칸을 뚫어놓고 이곳에 소유격을 써야 되는지 주격을 써야 되는지 목적격을 써야 되는지를 구분하도록 만드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함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he boy who is talking to Mr. Kim is my cousin. 이라고 하면 한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남자아이는 지금 Mr. Kim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자아이인 거죠. 그 남자아이가 나의 사촌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원래 문장을 살펴보면 The boy is my cousin 이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은 And he is talking to Mr. Kim 이라는 문장이 하나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and와 he를 합쳐서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를 써주었고 그리고 who부터 kim까지 지금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넣어준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He lent me the book which I wanted to read 라고 해서 그는 나에게 책을 빌려주었는데 내가 읽고 싶어 했었던 책을 빌려주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 문장 역시 He lent me the book and I wanted to read it 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때 and라는 접속사와 it이라는 목적어를 함께 합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주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을 보시면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는 of which로 우리가 소유격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기재들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the book is thick 하면은 그 책이 두껍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its cover is blue. 그러면 그 책의 표지가 파란색이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it라는 소유격으로 지금 그것의라는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and와 it를 합쳐서 whose를 쓴 거죠. 그러면 the book whose cover is blue is thick 이라는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표지가 파란색인 그 책은 두껍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물에 대한 소유격을 쓸 때는 뭐 사람인 경우는 my 아니면 his, her 이렇게 소유격을 쓸 수 있지만 사물인 경우에는 이 of라는 전치사로 소유격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에 있는 문장이 The book is thick 그리고 The cover of the book is blue 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접속사 그리고 지금 중복되는 단어가 더 북이 선행사이고 뒤에도 중복되는 명사가 더 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대명사로 바꿔서 이 접속사 합쳐주면 사물이니까 which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of라는 전치사 뒤에 쓰였으니까 이 두 개를 하나 합쳐서 The book of which the cover is blue is thick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책의 표지가 파란색인 그 책은 두껍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of which가 소유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의 of which 더 명사라는 순서를 쓸 수도 있지만 더 명사 of which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The book, the cover of which is blue is thick 이라고 바꿔 써도 동일한 문장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가의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picture letter from a mother of three. Speaking to family members or friends in a foreign country is rather easy and simple today.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 그런데 어디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냐면 외국에 있는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is rather easy니까 다소 쉽고 간단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라는 말이겠죠.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speaking부터 foreign country까지가 지금 동명사 구입니다. 그리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아무리 많은 단어가 나열된다고 하더라도 동명사 구는 동명사가 이끄는 것이고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이 주어를 단수로 받아서 is라고 수일치를 잘 시켜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But before the days of phones and the internet, it was not that easy. 하지만 이렇게 전화나 그리고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 전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days는 시대란 뜻이죠. 즉 전화나 인터넷 시대 전에는 이런 말일 거고요. 이때의 it은 앞에서 언급한 speaking to family members or friends in a foreign country 즉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that은 부사로서 그다지 그만큼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People just sent a letter and waited for a reply for weeks. 사람들은 그저 편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면 답신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for weeks니까 수주 동안, 몇 주 동안이나 답신을 기다렸습니다. And it was a lot harder if they couldn't read or write. 그리고 그것은 이때의 it이 가리키는 것은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란 말이겠습니다. A lot harder이면 훨씬 더 어려웠다라는 말이죠. 이때 harder이 비교급으로 쓰였고요. A lot은 비교급 강조부사로서 훨씬 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a lot을 even이나 much, still, far 등의 다른 표현으로 바꿔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언제였을까요? If they couldn't read or write니까 그들이 만약 읽거나 쓸 수 없었다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동명사 구가 주어로 쓰였고 단수 취급을 했고 그래서 수일치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장 두 번째에서 it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his letter shows how people got over these difficulties.
이 편지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how를 우리가 관계 부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행사인 the way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This letter shows the way and people got over these difficulties in the way 라는 문장이었겠죠? 그래서 이 편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부사라는 것은 일단 먼저 관계 대명사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속사와 중복이 되는 명사를 함께 묶어서 관계 대명사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때 and와 the way는 which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전치사가 in이 있으니까 in whic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his letter shows the way in which people got over these difficulties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방법을 보여줍니다. 라는 문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관계 부사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접속사와 어떤 부사구를 합쳐서 우리가 관계 부사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in부터 way까지 그리고 and를 같이 합치면 이 부분을 방법에 대한 how라는 관계 부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사 the way가 쓰일 경우 the way와 how를 함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선 the way를 생략하고 how만 남겨둔 그런 문장이 되는데 반대로 how를 생략하고 the way를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This letter shows the way people got over these difficulties 라고 바꿨어도 무관한 문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was written in 1973 by a woman whose husband was far away. 그 편지는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냐면 1973년에 쓰였습니다. 이때 수동태로 쓰였죠. 그래서 과거니까 was, 비동사의 과거 시제인 was가 쓰였고 그리고 pp, written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에 의해서 쓰였는데 그 여성의 남편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때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a woman이 선행사가 될 거고요. 이 문장은 원래 a woman and her husband was far away 정도의 문장이었을 텐데 이 접속사 소유격을 합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꾸어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he lived in Sicily, an Italian island, while her husband worked in Germany. 그녀는 시실리에 살고 있었고요. 시실리라는 것은 an Italian island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한 섬의 이름입니다. 지금 동격의 컴마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while은 뭐뭐한 반면에 란 뜻이니까 지금 그녀의 남편은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녀는 이탈리아의 섬인 시실리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이 how가 관계부사로 사용되었고 다양하게 어떻게 나열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이런 문장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메인 문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At that time, more than 5% of the people in Italy could not read or write, and she was one of them. 그때 당시 지금 이탈리아의 5%가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5% 이상의 사람들은 could not read or write입니다. 즉 읽거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And 그리고 she was one of them이니까 그녀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즉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이 5%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one of them 하면은 one of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letter was discovered by Sicilian writer Gesualdo Bufalino. 이 편지는 누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냐면 시실리아의 작가인 제스왈도 부폴리노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사용이 되었고요. 뒤에는 by 플러스 행위자가 쓰였는데 우리가 보통 by 플러스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일반인이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는 이 부분을 생략하잖아요. 반대로 이때 by 이하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ere is how he translated the pictures into words. 이때 here is는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서 부사가 나오고 동사 주어가 도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가 이 그림들을 글로써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동태 문장이 쓰이고 by 플러스 행위자가 살아있는 두 번째 문장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My dear love, I miss you so much, and I reach my arms out toward you, together with our three kids. 나의 사랑하는 당신, I miss you so much니까 나는 당신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팔을 당신을 향해 뻗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reach my arms out 이 부분이 손등을 내밀다, 뻗다니까 나의 양팔을 당신을 향해 뻗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e are all in good health except for the little one. 우리는 모두 지금 건강이 좋은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be in good health 하면은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표현이고요. except for은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표현이니까 the little one, 즉 가장 막내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말이죠. He is a little sick, but not seriously. 그는 조금 아픈데 but not seriously니까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문장은 원래 he is not seriously sick에서 중복된 표현이 생략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와이프가 있고 그리고 세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양팔을 벌리고 당신을 향해서 뻗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막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누워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 already sent you a letter, but there was no reply, so I am sad about it. 나는 이미 당신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답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슬픕니다. 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sent you a letter 이 부분이 사형식 수요 동사로서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즉 당신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을, 편지 한 통을 보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을 할 경우 직접 목적어인 무엇을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to라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를 쓰게 됩니다. 즉 이 문장은 I already sent a letter to you 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슬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답신이 없는 상황, 즉 there was no reply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f I got a letter from you, I would be very happy. 내가 만약 당신에게서 편지를 받는다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 시제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일단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소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에게서 답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만약 답장을 받았다면 난 너무나 행복할 텐데 라고 지금 이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법일 때 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 기억하시죠?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if절에 동사의 과거 시제를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got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지금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인 would가 쓰였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을 직설법으로 고쳐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인 거니까 As I don't get a letter from you. 지금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받지 못해서 I'm not very happy.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직설법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Your mother fell ill and I'm going to visit her in the hospital with some money and food.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fell ill, 지금 병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방문할 것입니다. 병원으로 가서 방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with some money and food니까 약간의 돈과 음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I will go there with our middle son while the oldest looks after the youngest.
나는 거기에 우리의 둘째 아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금 the oldest니까 첫째 아이가 막내 아이를 돌볼 것입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while은 접속사로서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고요. The oldest는 바로 the oldest kid, 즉 첫째 아이를 말합니다. look after는 돌보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the youngest 역시 the youngest kid, 막내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역시 보시면 편지가 있고 그 옆에 이 글을 쓴 와이프겠죠? 부인이 약간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어머님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이제 첫째 아이가 막내 아이를 돌보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형식 수요동사가 쓰인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가정법 과거가 쓰인 두 번째 문장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I had two workers prepare our field and plant seeds for 150,000 lira. 나는 지금 2명의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밭을 준비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씨앗을 심도록 또한 시킨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지금 15만 리라가 비용으로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를 보시면 had, 즉 have 동사가 사역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원형 부정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2명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도록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목적격 보호가 지금 원형 부정사로 왔는데 prepare and 그리고 plant라고 해서 지금 목적격 보호가 지금 접속사 and로 나열이 된 그런 병렬 구조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지금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냐면 15만 리라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for이라는 전치사가 쓰인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voted for the DC. 나는 누구에게 투표를 했냐면 DC에게 투표를 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때 DC는 이탈리아의 기독교 민주당을 말하고요. 이 기독교 민주당이 Democrazia Cristian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투표를 했다. 민주당에 투표를 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the PCI lost so many seats that it almost seems dead 라고 해서 지금 PCI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공산당으로서 Italian Communist Party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즉 민주당이 조금 더 이기고 그리고 공산당은 많은 의석을 잃었다라는 표현이겠죠. lost so many seats니까 너무나 많은 의석을 잃어서 그것이 거의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은 회생 불가능해 보인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so that 구문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 너무나 많은 의석을 잃어서 거의 회생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But whether one or the other wins, it's the same. 하지만 어느 한쪽이 혹은 또 다른 한쪽이 이기던 지금 whether이면은 뭐뭐든지 아닌지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or과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one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당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의 당이 이기든지 아니면 the other 나머지 당이 이기든지 it's the same 어쨌든 다 똑같다라는 말이죠. Nothing changes for us poor people.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 이 가난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us와 poor people은 동격이 되겠죠. We worked yesterday. 우리는 어제도 일을 했고요. And we will work again tomorrow. 우리는 또 내일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첫 번째 파트는 15만 리라를 주고 2명의 일꾼을 고용을 해서 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는 그러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그 민주당을 대표하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민주당에 투표한 그런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그림이 지금 공산당을 표현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공산당이 크게 패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작게 보이는 게 어쨌든 이
민주당과 공산당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사역동사가 사용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원형 부정사가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소댓 구문이 나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너무 많은 의석을 잃어서 회생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e picked lots of olives from our olive trees this year. 우리는 많은 올리브들을 땄습니다. 우리의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해라는 말이죠. I hired a man whose sons are good workers. 나는 한 남자를 고용을 했는데 그 남자의 아들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a man 뒤에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왔고요. 원래 문장을 살펴보면 a man은 선행사가 되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있고 원래는 and his sons are good workers 라는 문장이었을 텐데 and라는 접속사 그리고 his라는 소유격 합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He knocked the olives down. 이때 he는 고용한 남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가 올리브들을 지금 두드려서 떨어뜨리면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knocked down이 무엇을 두드려 떨어뜨리다 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And his two sons helped him.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은 그를 도왔습니다. Picking them up from the ground. 그러니까 이 땅으로부터 이 올리브들을 주우면서 그를 도왔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picking은 지금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서 사용이 된 거고요. 원래 문장은 as라는 접속사 as they picked them up 이라고 해서 뭐뭐 하면서니까 그들, 즉 대인이 이때 이 두 아들들이 되겠죠. 이 두 아들들이 올리브들을 주우면서 그를 도왔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을 텐데 as를 생략을 하고 그리고 they와 his two sons가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를 생략을 하고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helped 그리고 picked 역시 과거 시제로 일치하니까 pick에다가 ing를 붙여서 picking them up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바꿔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올리브들을 주었다, 땅으로부터 주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I paid him 2,700 lira for the work. 나는 그에게 27,000 리라를 지불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pay A, B라고 하면 A에게 B를 지불하다 라는 뜻이고요. for C가 들어가면 C에 대한 대가로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27,000 리라를 지불을 했구나.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페이지에서는요. 두 번째 문장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것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picking them up 이 부분이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서 쓰였다라는 것도 염두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에서 pay A, B for C라고 하는 부분이 A에게 B를 지불하다. for C니까 C에 대한 대가로 라고 해석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 spent 12,000 more for the olive press. 나는 12,000 리라를 추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했냐면 이 올리브 프레스, 올리브를 압착하는데 12,000 리라를 더 썼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I got enough oil to fill a large pot and a small one. 나는 지금 충분한 기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충분하냐면요. 지금 커다란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충분한 그러한 기름을 얻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enough 투부정사로서 뭐뭐할 만큼 충분한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enough와 oil의 어순도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형용사를 사용하면은 enough 앞에 두고요. 명사를 사용하면 enough 뒤에 두잖아요. 그래서 enough, oil, 투부정사 이렇게 어순이 연결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 can sell it. 나는 그것을 팔 수 있습니다. At a price of 1,300 lira a liter.
그래서 지금 한 리터당 1,300리라의 가격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t a price of는 뭐뭐의 가격으로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a 리터면 리터당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어는 뭐뭐마다, 뭐뭐당, 즉 per이라는 뜻과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떨어뜨리고 있고요. 한 남자가. 그리고 그 남자의 두 아들이 이 올리브를 줍는 것을 돋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27,000리라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리브를 압착하는데 12,000리라를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를 가득 채웠고요. 그리고 한 리터당 1,300리라에 팔 수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enough 플러스 투부정사가 사용된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My love, my heart thinks of you as Christmas is coming. 그래서 뭐 여보 이런 뜻이겠죠? 나의 마음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as는 접속사로서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당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I would be so happy if you were with me.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가정법 과거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탈리아와 그리고 독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가정법 문장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형태를 보시면 여기서는 if절이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절이 먼저 나왔는데 주어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 would나 could 그리고 동사 원형 그리고 지금 if절에서는요 if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의 과거시를 쓰는데 이때 비동사는 항상 were를 쓰니까 if you were with me 라고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문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 사실과 반대이기 때문에 as you are not with me 지금 당신이 내 옆에 없어서 I'm not so happy 나는 지금 뭐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직설법으로 전환을 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가정법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e all miss you so much.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신을 너무나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나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모두가 다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정법 과거 시제가 쓰인 이 두 번째 문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m sending you a big hug from me and our three little kids. 나는 당신에게 커다란 어떤 포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포옹은 나와 그리고 우리의 세 명의 아이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send라는 사형식 수요 동사가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을 보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you 그리고 직접 목적어 a big hug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사명식으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직접 목적어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I'm sending a big hug to you 라고 풀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Goodbye, dear love. 안녕히 계세요, 나의 사랑. My heart is yours. 나의 마음은 다 당신 것입니다. Joined to you as our two rings are. 그래서 이때 joined는 연결된 채로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연결된 채로 있다라는 수동태의 형태로 쓰인 거죠. 그리고 as our two rings are 하면은 우리의 두 개의 반지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나의 마음 역시 당신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our two rings are 뒤에는 joined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그 글을 쓴 아내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세 명의 아이들이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남편이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둘의 마음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에 이 두 개가 반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는 사형식 수요 동사가 쓰인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글의 초입부에는 이제 과거에 글을 잘 읽거나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그림 편지에 대한 내용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문의 설명은 그림 편지에 대한 해석 부분이 될 거고요. 이때 상당히 좀 창의적인 문제 유형이 출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즉 그림을 보고 알맞는 내용을 매칭을 한다든지 영작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는 이제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올리브 오일을 얻는기까지 어떤 그림의 순서를 배열한다든지 이런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이제 문법의 경우는 가정법 과거가 메인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문장이 본문에서 2번 정도 쓰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작을 하는 것 연습을 해보시고요. 혹시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직설법으로도 한번 전환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만 단독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과거에 공부를 했었던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관계부사가 언급된 문장도 있으니까 관계사 전반을 복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천재정 5과 본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